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는 눈물의 전당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토론회 도중 눈물을 흘린 데 이어서 이준석 후보도 오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토론회 도중에 지난 원내대표 당시에 강경투쟁을 한 것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좀 비판을 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강경보수로 몰리는 것에 대해서 울컥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그때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굉장히 힘든 시절에 원내대표를 지냈는데 그것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울컥한 심정을 표현을 했죠. 눈물을 흘렸고, 이준석 후보는 또 오늘 그 천안함 유족들이 시위하는 현장에서 천안함 사건이 있은 지 11년이 지난 지금에도 천안함에 대해서 폄훼하고 모욕하는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 유족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 부대변인이었죠. 조상호가 최원일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부하를 수장시켜 놓고 자신은 승진했다라고 하면서 그 천안함 사건이 최 함장 탓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30년 정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선거를 치르는 정치인들을 현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일들이 많았습니다. 선거 정말 힘들죠. 이건 오로지 승자 한 사람만 살아남는 정말 전쟁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선거 막판에 되면 그 후보들이 건강상에 피로가 쌓이고 또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과정도 보기도 했습니다. 목이 쉬는 건 당연하고요. 또 선거 뒤에 선거에서 패하고 나면 더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봤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선거는 정말 힘든 것이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또 선거뿐만 아니라 적정한 장소에서 눈물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눈물이 또 여러 화제를 낳기도 합니다. 이번 이준석과 나경원의 눈물. 나경원은 자신이 원내대표 시절 그 강경투쟁을 하면서 그 당시에 나경원은 민주당 정부에 의해서 10가지가 넘는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시달렸습니다. 이제는 그런 모든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그 강경투쟁을 놓고 다른 후보들이 비판을 하자 울컥해서 눈물을 보인 점도 이해가 되고요. 이준석 후보가 오늘 천안함 유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부분도 천안함에 대해서 저런 얼토당토하는 모욕을 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인의 눈물이 효력을 발휘를 하려면 이 눈물이 최초의 눈물일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주로.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공감 또는 자신이 겪은 문제가 울컥하면서 이래 눈물을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 공감의 정도가 얼마냐? 눈물도 좀 준비된 느낌을 주면 효과가 반감을 하죠. 정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 순간적으로 울컥해서 이제 눈물을 보이게 되는 그런 게 이제 감동을 주게 되고 공감을 주게 되는 법입니다. 나경원의 눈물과 이준석의 눈물, 이제 전당대회가 이틀 남았는데 저는 나경원의 눈물이, 저는 사실은 이 눈물을 흘려서는 가급적 안 된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가급적이면 눈물은 남이 보는 앞에서는 흘리지 않는 것이, 감정은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도 그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정말 순간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그것대로 또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눈물이 최초의 눈물이었느냐, 또 공감력이 얼마나 있었느냐, 또 순간적으로 전혀 예상 밖의 눈물이었느냐, 이런 점에서 그 정치인의 눈물이 평가를 받는다라고 본다면 나경원의 눈물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의 눈물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에 이어서, 어제 나경원 눈물에 이어서 나온 눈물이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천안함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준석 후보가 많이 얘기를 해왔던, 울분을 토해왔던 문제라면 또 모르겠는데 꼭 그러지도 않았다라는 부분,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준석의 눈물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경원의 눈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그 나경원이가 그런 공격을 받아왔거든요. 원내대표 시절에 소위 강경투쟁으로 너무 일관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황교안 당대표였죠. 제가 그 옆에서 자세하게 지켜본, 저도 기자로서 지켜본 입장인데, 제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경일변도로 갈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 완급의 조정, 이 정치에 있어서 완급과 때를 조정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 민주당이 강경일변도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그게 맞서기 위해서 강경투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너무 혹독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물의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눈물에 대한 제 개인의 평가는 그렇다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 개개인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뒤에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도 처음 참석을 한 것이고, 기자들의 질문에 처음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서울 남산 예장공원에서 있었던 우당 이회영 선생 그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을 해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답변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 내지는 염려를 모두 제가 잘 알고 있고 잘 경청하고 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또 최고 관심이 많죠. 국민의당 입당 시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처음으로 자신이 나타났는데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라면서 즉답은 회피했지만 메시지는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또 어른들께 어릴 때부터 우당 이회영 선생의 삶을 듣고 강렬한 인상을 많이 받아왔다라고 하면서 우당과 그 가족의 삶은 엄혹한 이 망국의 상황에서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아주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오늘 그 개관식에 참석한 소감까지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어서 한 나라가 어떠한 인물을 배출하느냐와 함께 어떠한 인물을 기억하느냐에 의해 그 존재가 드러난다고 했다라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난 뒤에 이제 정치 참여나 입당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국가의 비전 문제도 아마 정치 참여를 하면서 밝히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말을 좀 되짚어 보면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치에 대한 입문, 국민의힘에 어떤 형태로든지 연대할 것이냐, 손을 잡을 것이냐 부분, 대권 도전에 대한 자신의 큰 그림은 거의 정리가 됐다. 자신의 생각은 거의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역시 윤석열의 정치적 성향은 자신이 말했다시피 보수 중에서도 개혁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청년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도 보수의 정신, 보수의 가치가 훌륭하다. 보수의 가치는 충분히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의 건국부터 이어져 온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상에서 지켜나가야 할 것은 분명히 있다. 그다음 고쳐야 할 것도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들, 개혁 보수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기자들이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장모가 다른 사람에게 10원한 피해 준 적이 없다. 이 발언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여기에 답변 없이 행사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 민주당에서도 계속 공격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청래도 지금 10원짜리 한 장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데, 이게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10원짜리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장모가 이거 강조하는 대목이죠. 자신이 알고 있기로는 자신의 장모가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는 것으로 자기가 확인을 했다. 알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꼬리를 잡는 식으로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런 질문은 민주당은 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있느냐?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할 것까지는 없다. 여기에서 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모가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얼마만큼 잘 알고 있고, 이 장모에 대한 부분은 그 장모의 전체적인 부분을 윤석열이 언제 정치에 등판하고 난 이후에 한번 일목요연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눈물의 전당대회, 그리고 윤석열이 처음으로 대국민 메시지, 자신의 입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